올해 증시에서 깜짝 두각을 나타낸 종목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처럼 주가가 불꽃같이 올랐다고 해서 흠슬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HMM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올해 주가 차트가 이렇습니다. 주가 차트만 보면은 무슨 기술주나 성장주인 줄 알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해운업 위기내 만회하면서 이 인공호흡기 달고 간신히 연명만 하던 그 HMM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누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나 보니까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이 한 3,400억 원, 개인이 한 1,500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이렇게 사이좋게 순매수를 하는 경우가 참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만큼 해외 기관과 개인 수급 모두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언제 팔아야 하나 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 하시겠지만, 안 사신 분들은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혹시라도 내가 지금 사면 꼭지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진격의 HMM, 과연 이 HMM은 어떤 기업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HMM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 회사죠. 상당수 투자자들은 아마 현대상선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난해 사명을 HMM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해운사는 뭘 하는 회사냐? 간단합니다. 배로 물건을 실어 날라다 주면서 운임을 받는 게 이 해운회사의 주요 사업인데요. 이 해운사의 매출이라고 하면 곧 운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익인데,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거니까 비용 구조가 어떤지를 간단히 한번 봐야 되겠죠. 이 해운사의 비용은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배를 사거나 빌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소유의 배라면 여기서 차감되는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배를 빌렸다면 이 배를 빌리는 비용, 즉 용선비라고 하는데, 이게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용선료도 시세라는 게 있어서 이 용선료의 변동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가변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 해운사들은 배를 빌릴 때 장기 렌탈로 빌리기 때문에 용선료도 약간 고정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를 위기에 빠뜨렸던 원흉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변동비는 이 화물선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인데, 유류비, 항만, 입출항비, 그리고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드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고정비는 고정이고, 이 변동비는 화물 운항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구조라서 대체로 해운사들의 매출 원가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운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비용을 뛰어넘을 만큼 해운 운임이 올라주는 게 좋은 건데요. 이 운임도 화물 종류마다 조금 다릅니다. 보통 해운사의 선종은 이 벌크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탱커라고도 불리는 유조선, 그리고 LPG나 LNG 등을 나르는 가스선, 이렇게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벌크선의 운임을 보는 지수가 흔히 이제 BDI라고 하는 발틱 운임 지수, 요즘에 신문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죠. 컨테이너선의 운임을 보는 거는 SCFI라고 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고요. 그리고 유조선은 월드 스케일 지수라고 유조선 지수를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사항을 알았으니까 HMM의 실적을 볼 때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HMM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컨테이너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이 한 6조 4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 중에 88%인 5조 7천억 원가량의 컨테이너 매출이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컨테이너 매출이 약 2조 2,600억 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벌크선과 유조선 매출도 있긴 한데, 대부분 컨테이너 매출이 크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HMM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겠죠. SCFI와 HMM의 주가 추이를 비교해 놓은 그림인데,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해운사의 실적과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운임이고, 이 운임 추이를 잘 지켜봐야 앞으로 실적과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잘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보시면 정말 후덜덜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900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하반기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3600포인트대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오른 건데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정부가 엄청난 부양책들을 쏟아냈죠.
그러면서 물동량은 늘었는데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운항 횟수는 줄다 보니까 운임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최근 한 10여 년간 이어진 해운업계의 치킨 게임과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이 공급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운임도 오랫동안 눌려있던 상태였는데 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이게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또 여기에는 올해 초에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도 있었죠. 이게 글로벌 교역이 한동안 마비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주춤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부터 다시 이 컨테이너 운임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HMM의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됐죠.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6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010년 이후 10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9,800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HMM이 왜 그동안 이 10여 년간 이 적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나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글로벌 해운 산업의 구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은 글로벌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배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 번에 막대한 양으로 옮길 수가 있고 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철도나 항공보다는 효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각국 정부는 이 해운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고 수출입 물동량의 한 99%를 해운으로 실어나르는 나라라면 그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해운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치킨 게임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해운업이란 것의 특징이 이 진입장벽이 낮고 이 해운사 간의 서비스 차별화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차별화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거는 운임 경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해운사들이 적자를 감내하고서라도 운임을 무리하게 낮춰서 상대 업체를 고사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업체가 글로벌 해운사 1위인 머스크인데요. 머스크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18,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을 대량 발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TEU라고 하는 것은 20피트짜리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한 개를 1TEU라고 하는데 18,000 TEU라고 하면은 배 한 척에 컨테이너 18,000개를 실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이었는데요. 배 한 척에 컨테이너를 더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운송 원가가 낮아지면서 운임도 더 낮출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초대형 선박들을 수주한 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었는데 덕분에 2010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해운업계는 이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머스크는 이런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앞세워서 저가 운임 공세를 시작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2015년에는 글로벌 2위 해운사인 MSC와 손잡고 2M이라는 해운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글로벌 점유율 1, 2위가 힘을 합친 엄청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 거죠. 이 두 회사의 점유율만 33%에 달합니다. 이에 맞서서 다른 해운사들도 연맹을 구축하는 이 합종 연행이 벌어지는데요. 이 연맹 안에서는 서로 간의 선박을 공유하거나 남는 선복, 즉 남는 컨테이너 공간이 있으면 이를 사고 팔면서 영업의 효율성을 더 높이게 되죠. 대형 해운사 간의 카르텔과 저가 운임 공세가 이어지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010년 1,500포인트대에서 2016년에는 400포인트대로 뚝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 HMM의 실적과 주가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아까 잠시 얘기했던 용선료 문제가 나오는데요. 출혈 경쟁이 이어지기 직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교역은 엄청난 호황이었고 그래서 운임도 급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운사 입장에서는 배를 더 빌려서라도 화물을 더 열심히 나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양대 해운사였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지금의 HMM이죠. 이 두 회사는 용선료를 비싸게 내고서라도 배를 무리하게 많이 빌렸습니다. 특히 이것도 단기로 빌린 게 아니고 10년 장기 계약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죠. 이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요. 각 나라들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점차 기조를 바꾸면서 글로벌 교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임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이 배는 비싸게 주고 빌려왔으니 당연히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적자가 수년째 쌓이다 보니까 재무구조는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 급기야 2016년 1분기에는 이 연결 기준으로 HMM의 자본금이 450억 원까지 쪼그라들게 됩니다. 당시 부채가 5조 3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부채 비율은 무려 11,800%에 달했던 거죠. 결국에 채권단이었던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을 하면서 이 HMM은 산업은행의 계열사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 회생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됐던 용선료 협상도 하게 됐는데요. 2016년 당시에 HMM이 선주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용선료가 3.5년간
또한 한 2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용선료 협상을 통해서 한 25% 정도 깎았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HMM은 계열사 매각, 채무 조정 같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가 기간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요. 재무 구조 악화의 원흉이 됐던 용선료 부담을 줄이고 또 머스크처럼 이 운임 원가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2만 TE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 결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맺어지면서 실적도 반등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워크아웃 당시에 46만 TEU 정도였던 선봉량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75만 TEU로 급등을 했고요. 글로벌 점유율은 8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올해는 추가로 1만 6천 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인도 받을 예정인데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올해 선봉량은 총 83만 TEU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가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해서 2025년에는 112만 TEU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운임도 계속 오르고 실적도 좋아지는데 증권가의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올해 초만 해도 대다수 증권사들이 HMM의 실적 반등을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들을 냈는데요. 이 아시다시피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속도보다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지금 대부분 적정 주가로 2만 원에서 3만 원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거의 5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올해 5월에 나온 HMM에 관한 보고서가 한 5건 정도 있었는데 5건 모두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매도 보고서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중립 의견은 사실상 매도 의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증권가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실적은 좋아지는 거 맞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이겁니다. 여기에 당장 6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산업은행의 전환 사채가 물량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 총 3천억 원 규모인데 한 주당 전환 가액이 약 6천원 가량이거든요. 지금 주가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싼 가격이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식 가치가 해석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재 전환 가액으로 3천억 원어치를 다 전환한다고 하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약 4,800만 주 정도 되는데 현재 유통 물량보다 한 14%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대신증권 추정에 따르면 현재 3천억 원어치 전환사채가 다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 HMM의 시가총액은 약 17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HMM보다 이익량이나 수송량이 훨씬 더 큰 에버그린, 머스크, 핫박 같은 이런 글로벌 해운사들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결코 저렴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이 글로벌 해운업계의 치킨 게임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것도 부담 요소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 운임이 오르다 보면 또 해운사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또 운임이 떨어지면서 치킨 게임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 현재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HMM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3조 9,600억 원인데요. 이익은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에는 3조 1,500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게 증권가의 예상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강심장을 갖고 계신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